안녕하세요. 지기쌤입니다. 이제 5학년 1학기 걸로 이제 넘어왔고 5학년 1학기 1단원 오늘 개념 설명을 들어갈 텐데 5학년 1학기 1단원이 혼합계산입니다. 혼합계산은 이제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혼합, 섞어놨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었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시간에 다 섞여 있어. 그래서 그 식들을 이제 더하기도 해주고 빼기도 해주고 곱하기 나누기 다 해주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제 계산하는데 일정한 순서가 필요해. 그리고 식 자체도 이제 여태까지 뭐 짧게 좀 계산했던 식이라면은 식들도 이제 점점 길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복잡해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게 돼. 그래서 이제 5학년 때부터 수학이 조금 어려워진다. 그래서 5학년 1학기 첫 단원인 혼합계산을 정확하게 일단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혼합계산 파트에서 무조건 계산만 또 하는 거는 아니겠지. 여기서부터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나오게 돼. 물론 이런 내용을 니네가 배우지는 않지만 반드시 알아가야 되므로 요심한 내용까지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요 혼합계산이라는 거는 앞서 설명했듯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섞여 있는 그런 계산식이야. 그래서 이 계산식을 계산을 할 때 일정한 순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혼합계산을 할 때 먼저 앞서서 계산하는 순서를 먼저 보고 합시다. 자, 혼합계산의 계산 순서는 첫 번째로 일단 우리가 괄호라는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요 괄호라는 거는 언제 쓰는 거냐? 이제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묶어서.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3 곱하기 6 이런 계산이 있다면은 여기서 2 더하기 3을 이렇게 묶어줘서 먼저 계산해라. 이런 의미로 이제 괄호가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식 안에, 혼합계산 안에 괄호가 쓰여 있을 때는 괄호를 우선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니까 괄호를 먼저 무조건 괄호가 있을 때는 그 괄호라는 묶음 안에 있는 계산을 먼저 계산을 한다. 요거를 명심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 괄호도 사실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괄호, 이렇게 생긴 괄호를 소괄호라고 합니다. 소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끝에가 조금 쭉 튀어나온 이런 형태의 괄호를 중괄호라고 부르고, 중괄호.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를 대괄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긴 계산식 안에서 우리가 괄호로 이렇게 묶어놨을 때는 그 괄호 안에 있는 계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우리 이제 혼합계산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괄호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는데 소괄호부터 먼저 하는 거야. 소괄호가 가장 작은 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괄호가 이렇게 묶여있고 어떤 식 안에서, 그 다음에 중괄호가 이렇게 바깥에 있고 대괄호가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될 건데, 그러면 먼저 이 안에 있는 소괄호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 있는 거를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대괄호까지 계산을 해주는 이런 계산이 나올 거야. 근데 우리가 사실은 뭐 중괄호나 대괄호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보이면은 우리는 먼저 소괄호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계산해주고 대괄호 계산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데 어쨌든 우리는 괄호가 있으면은 그 괄호를 우선적으로 계산을 해준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켜야 될 원칙은 곱하기와 나누기와 더하기와 빼기가 섞여 있을 때는, 괄호 없이 섞여 있을 때 이때에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 먼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썼던 것 같이 2 더하기 3 곱하기 6이라고 하면은 요건 굉장히 짧은 식이지. 자, 이 식을 계산을 할 때 앞에서부터 2 더하기 3 하고 곱하기 6을 하면은 5 곱하기 6 해서 30이라는 답이 나와. 그치?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한 거야. 어떻게? 항상 더하기와 빼기와 곱하기와 나누기가 섞여 있을 때는 곱하기 계산과
나누기 계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자. 알겠지? 선생님 왜 그래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문자를 사용해서 뭐 A나 B나 뭐 이런 것들로 식이 짜여져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중학교 가면 배우게 되는데 이때 이제 곱하기로 된 개념은 요 곱하기가 하나의 식의 단위가 돼요. 나중에 되면 함이라는 단위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곱하기끼리는 먼저 묶이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중학교 거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계산이 있으면 뭐를 우선적으로 한다? 앞에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곱하기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꼭 해주자. 그래서 6, 3, 18 더하기 2 정답은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쭉 섞여 있을 때는 항상 곱하기 먼저 해준다. 그럼 선생님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섞여 있으면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7 말고 다른 거 좀 나눠 떨어지고 14 나누기 이런 식으로 섞여 있다라고 하자. 자 이렇게 계산이 길어지면은 먼저 우리가 뭘 해줘야 돼? 그렇지.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이렇게 섞여 있지. 이럴 때는 괄호가 없으므로 뭐부터 계산을 한다?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계산을 하게 되는데 곱하기가 앞에 있으므로 앞에 거 먼저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6, 3, 3, 6, 18 됐지? 그럼 그 다음에 계산은 뭘 해야 될까? 그렇지. 뒤에 나누기 계산을 해줘야 된다. 왜? 빼기나 더하기보다 곱하기나 나누기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14 나누기 1을 하면 7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은 2 더하기 이만큼 빼기 이만큼이라는 계산이 돼서 이거는 더하기 빼기로 앞에서부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더하기 18은 20, 그 다음에 18 빼기, 20 빼기 7. 그래서 정답은 얼마? 14.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지? 이제 대충 감을 잡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요 혼합 계산에서 지켜줘야 될 거는 이제 먼저 괄호를 우선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 그런데 괄호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같이 나왔을 때는 소괄호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중괄호, 대괄호 이런 순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가 없이 그냥 쭉 펼쳐져 있는 식의 형태에서는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준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하는 얘기인데 이제 곱하기나 나누기라는 거는 곱하기 기호가 있고 당연히 요 앞뒤의 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줘야 된다는 거. 연산기호에 앞뒤가 묶여져서 계산된다는 거. 이런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됐지?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배웠으니까 사실 5학년 혼합계산에서 이론은 많지가 않아. 이걸만 잘 지켜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주면 되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실전에서 사용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자, 먼저 선생님 예제 문제를 하나 띄워놨습니다. 4 곱하기 괄호 열고 32-16 나누기 8 플러스 12라는 계산을 우리가 혼합계산 원칙에 따라서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쭉 보니까 4 곱하기 하고 괄호가 열려있네. 그 다음에 32-16이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8 더하기 10인데 그렇지. 괄호가 있으니까 32 빼기 16을 먼저 해줘야 돼. 됐지? 선생님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세요. 그러면은 둘이 먼저 해야겠네. 그러면 32 빼기 16은 얼마야? 16 나오지?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이만큼의 값이 16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됐지? 그 다음에 보니까 4 곱하기 16 나누기 8 더하기 12가 있네. 그러면은 이제 괄호가 풀렸으니까 곱하기 먼저 해야겠지. 앞에 있는. 그러면 4 곱하기 16 됐어? 그러면 얼마야? 64 나오겠네. 됐지? 그 다음은 뭐 해줘야 돼? 나누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4 나누기 8은 얼마? 8. 그 다음에 8 더하기 12 해주면은 정답은 20. 그래서 2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우리가 자연수 계산을 다 이제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계산 원칙만 순서만 잘 지켜가지고 하면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지? 일단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가면서 하는 이런 계산 방법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묶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너희가 이 묶음이 눈으로 보이게 돼. 그냥 이렇게 딱 보면은 요거 먼저 해야겠네.
그 다음에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면서 쭉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자, 문제 하나 더 한번 볼게. 자, 식을 조금 더 길게 가봅시다. 식을 조금 더 길게 가보면은, 자, 일단 계산 순서를 눈여겨서봐. 괄호가 두 개가 보이네. 그러면은 먼저 25 빼기 13을 해줘야 될 거고, 눈으로 한번 쭉 보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15 더하기 7을 해야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값을 곱하기 6, 그 다음에 더하기 48, 나누기도 있고요. 곱하기도 있고 빼기도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두 개 한 거를 이하고 해줘야겠지. 일단 6하고.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값. 얘는 이제 누구랑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더하기. 이렇게 더하기를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하고 나누기 계산이 있으므로 나누기를 이렇게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한 다음에는 뒤에 곱하기 있으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주고요. 그치? 그러면은 이만큼 곱하기 6 해주고, 그 다음에 이만큼 한 거를 48에서 나눠주고 다시 곱해준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남아있는 더하기 빼기 계산은 얘와 이만큼 계산한 거를 더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8을 빼주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계산 순서는 이렇게 둘이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계산 한번 해볼게. 사실 이런 계산 이제 니네가 충분히 집에서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계산이라는 거는 많이 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야. 연습을 많이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계산 순서가 굉장히 헷갈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풀면서 나중에는 굳이 이렇게 그리지 않더라도 빨리빨리 계산을 해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자, 25-13 얼마? 12. 그러면 12 곱하기 6을 했으니까 72 나오고, 그 다음에 5 더하기 7은 12. 됐지? 그러면 48 남기 12. 4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9는 36. 됐지? 그러면 72 더하기 36을 해준 다음에 88을 빼면 되겠지? 그럼 얼마야? 108이 나옵니다. 그럼 108에서 88을 빼주면 정답은 얼마? 최종 계산 20. 그래서 정답 20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요런 계산 방법, 계산 어렵지 않지?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그래서 순서 좀 잘 지켜주세요. 알겠지? 자, 혼합계산은 사실 5학년 1학기 첫 단원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혼합계산. 근데 혼합계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는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 요렇게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문장으로 나올 거야. 뭐 상황을 주어지겠지. 뭐 형의 나이는 몇 살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나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그런 문장을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직접 푸는 문제들. 이게 기본적으로 출제가 돼.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바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여기에 답이 아까 20이었지? 여기에서 이 부분을 뻥 뚫어놔요.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값을 구하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맨날 했지. 어떤 수, 자, 어떤 수에 5를 더했더니 7이 나왔다.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그럼 이건 별다른 의미 없이 쉽게 니네가 선생님 답은 2요. 왜? 2에다 5 더하면 7 나오니까. 그치? 아니면 뭐 7에서 5를 빼가지고 2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런 짧은 식이 아니라 이제 이런 긴 과정의 식에서 답이 주어지고 중간에 이 어떤 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풀 수는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빠르게 정확하게 찾아 나가는 거, 모르는 부분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될 거야.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런 식에 관한 거를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등식이라는 거에 관해서 설명을 해줄게.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는 그냥 뭐 거꾸로 계산해, 아니면은 그냥 단순히 뭐 때려 맞춰 거꾸로 하다 보면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돼. 절대 원리를 다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등식이라는 식을 알려줄게. 우리가 지금까지 풀고 있는 이런 식을 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기호 있지, 는이라고 하는 기호. 자, 이 기호를 등호라고 불러. 등호. 그래서 어떤 식에 이 등호라는 게 들어간 식, 그런 식을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식이라는 거는 등호, 는이 포함된 식, 자, 이거를 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등식, 이 역할이 뭐니? 얘 언제 쓰는 거야? 그렇지, 얘하고 는 얘라고 하면 얘하고 얘가 서로 어떨 때 같다라는 의미일 때 쓰이는 기호지. 그래서 어떤 식이 있고요, 요 식 안에 는이 있으면은 그런 식을 등식이라고 부른다. 개념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등식에서는 선생님이랑 이제 용어가 좀 필요해. 자, 등식이라는 거는 는이 있고요, 이쪽과 이쪽이 같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쪽을 뭐라고 부를 거냐? 선생님이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좌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거를 우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해서 그냥 양쪽 다 양변이라고 부를 거야. 됐지? 요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용어니까 선생님이 뭐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니네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니까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어. 눈의 왼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좌변이라고 하고, 눈의 오른쪽에 있는 거를 우변이라고 한다. 그리고 양쪽을 다 합해서 그냥 양변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얘들아 양변에 뭐 어떻게 해봐 이러면은 눈의 양쪽에다 어떻게 해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의사소통 정도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 자, 이제 등식이라는 걸 배울 때 니네가 여태까지 이제 는이라는 게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 이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잡아봐. 5 더하기 2는 7이라고 썼어, 맞지? 그러면은 5하고 2하고 더했더니 7이 됐구나. 그래서 는이라는 거를 어떤 결과로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5 더하기 2를 했더니 7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이 등호의 정확한 의미, 뭐야? 같다라는 뜻이지. 이제부터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등호가 있으면 등호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은 서로 어떨 것이다? 같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쪽에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이쪽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럼 어쨌든 이쪽에 있는 무언가와 이쪽에 있는 무언가는 서로 어떤 관계다? 같은 관계다. 뭐뭐뭐뭐 했더니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양쪽의 식이 같다라는 거를 나타낸다라고 머릿속에 이제부터는 인식을 해두세요. 알겠지? 자, 이런 는이 들어간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이제 왼쪽 오른쪽에 각각 좌변 우변이라고 하는데, 이런 등식, 는이 들어간 식은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가져요. 이게 설명을 듣다 보면 정말 쉬울 수도 있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등식만의 성질. 지금부터 등식에 어떤 성질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5는 예를 들어 5라고 해보자. 5는 5, 그치? 그러면은 5하고 어떠니? 똑같지, 현재? 똑같은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 1을 더해서 식에다 어떤 변형을 줬어, 이렇게.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6이 되지? 그래, 여기는 그대로 냅둬서 5야. 그러면은 이때에도 는을 계속 쓸 수 있을까? 안 되겠지. 그러려면 는을 같이 쓰려면 여기다가도 어떻게 해줘야 돼? 1을 같이 더해주면은 여기가 6으로 바뀌면서 는이 돼. 자, 선생님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이런 같은 관계가 성립할 때에는 양쪽에 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대로 여전히 같아진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야. 그냥 숫자로.
굉장히 뭐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변형을 해볼게. 잘 봐. 자, 네모 더하기 2는 5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둘을 더했을 때 5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네모는 답이 얼마야? 네모는 답이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했어. 조금 변형을. 자, 뭐 여기다가 3을 한번 더 해볼게. 1만 더 해볼까? 1만 더 해볼게. 그러면은 네모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네모 더하기 3은 5 그냥 이렇게 바뀌어. 1만 이쪽에 더했어. 그러면은 얘는 답이 어떻게 되느냐? 네모는 2 이렇게 바뀌지. 그러면 선생님이 첫 번째 썼던 이 식과 이 식이 같은 등호 관계, 이게 여전히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식과 이 식은 전혀 다른 식이 되어버리지. 그치?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1을 더하고서 여기를 6으로 바꿔서 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분명히 아까 네모 더하기 2는 5라는 식이었고 양쪽에다 그냥 똑같이 1을 더해서 이번엔 네모 더하기 3은 6이라고 바꿨어. 식의 형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답은 얼마야? 그렇지. 아까랑 똑같이 3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능의 관계에 있는 이런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를 나타낸 등식은 양쪽에 똑같은 수를 이렇게 더해 주어도 원래 식과 나중식이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얘기야. 여전히 계속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이런 등식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식이 굉장히 길게 나왔을 때 양쪽에 같은 수를 이런 식으로 더해서 다른 식으로 변형을 해서 풀어도 그 답은 여전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식을 조금 더 편하게 바꿔서 풀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등식의 성질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이 등식, 능이 들어간 식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양변에, 선생님 이제 양변이라고 하면 어딘지 알겠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여도 식은 성립한다. 말이 조금 어렵지. 성립한다. 성립한다라는 거는 니네가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여전히 결과에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 된다. 뭐 성립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식은 다시 한번 양쪽 변에, 그러니까 너네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수를 딱 더해도 여전히 그 식은 처음 식과 똑같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풀 수 있게 됩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이 이제 예시를 써서 보여주진 않았지만 양쪽 변에 같은 수를 빼면 어떻게 될까? 빼면은 자, 원래다가 아까 3이었지. 이번엔 선생님이 여기다가 양쪽에 1씩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이 식이 네모 2 빼기 1이니까 네모 더하기 1은 4 이렇게 변하지. 원래 식이. 그래도 여전히 답은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여전히 식은 성립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더하고 뺐으니까 뭐 나올까? 곱하는 거 나오겠지? 양변에 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곱하여도 식은 성립한다. 여전히 성립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곱하기 2씩 해서 변형을 가해도 여전히 답은 똑같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뭐겠어? 곱하는 거니까 나누는 거야. 근데 나누는 거는 조금 더 중요해요. 자, 양변에
같은 수를 어떻게 해도 나누어도 승리는 해.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없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같은 수를 빼도, 같은 수를 곱해도, 같은 수를 나누어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 수로나 다 더해도 돼. 이거는 아무 숫자는 그냥 다 더해도 식은 안 변해. 아무 수나 다 빼도 안 변해. 어떤 수나 다 곱해도 변하지 않아. 그런데 나눌 때는 주의할 게 있어. 선생님 옛날에 수업했던 거 잘 들어본 사람은 이해 갈 거야. 뭐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식은 성립한다는 거야. 자, 어떤 식을 나눌 때, 어떤 숫자를 나눠줄 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었어요, 예전에. 얘들아, 우리 수학에서는 0으로는 나누지 않는다. 0으로 나누지 않는다. 0으로 나누는 건 수학에서 위배되는 짓이야. 왜? 자, 한 번만 더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어떤 6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선생님 몇 수로 나눌 거야, 맞지? 근데 이거를 0으로 나눈다라고 해봅시다. 자, 6을 0으로 나누면 답이 얼마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0이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아니면 0이 아니라 뭐 뭔가가 나온다라고 해보자. 0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6 나누기 0을 해서 0이 나왔다면은 우리가 검산식 배웠지, 간단하게. 그럼 검산식이 뭐야? 얘와 얘를 곱했을 때 다시 얘가 나와줘야 돼. 맞지? 그런데 둘이 한번 곱해봅시다. 얼마가 나와? 0이 나오지? 0 곱하기 0은 0이 돼야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검산식 자체가 성립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에서 0으로 나눠주는 건 하지 않아. 없는 개념이야. 0으로 나눠준다는 개념 자체가. 0으로는 나누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0으로 나눴는데 뭐 만약에 어떤 2라는 답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러면 6 나누기 0은 2? 그럼 2 곱하기 0은 6이 나와야 돼? 안 되잖아. 그치? 이 0이라는 숫자 때문에 검산식이 모두 성립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 수학에서 대전제 뭘로? 0으로 나눠주지 않는다. 알겠어? 그러면 선생님 0으로 나누는 그럼 답이 뭐예요? 0으로 나누는 그럼 답을 뭐라고 써요?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면? 자, 이럴 땐 뭐가 되느냐? 답 없음 이렇게 됩니다. 답이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0으로 나누면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어떤 숫자도 나오지 않는다. 0하고는 또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답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 그래서 반드시 조건에서 우리가 등식은 양쪽에 같은 수를 나눠줘도 여전히 성립해. 예를 들어 6은 6이라는 등식인데 양쪽에 2로 똑같이 나눠주면은 여전히 등호가 성립하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 그런데 여기서 아무 숫자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를 0으로 넣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지? 그래서 나눠줄 때는 저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개념 알겠지? 자, 그래서 종합을 하자면, 자, 우리가 등식이라는 식, 이제 는이 들어간 식은 좌변과 우변이 있고 양쪽이 같다라는 걸 나타내는 식이다. 그런데 이 등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어때도 된다? 양쪽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된다. 더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빼서 다른 식으로 바꿔서 풀어도 된다. 곱해서도 된다. 0이 아닌 수로 나누어서 풀어도 성립한다. 이거를 기억을 해두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요점으로 딱 잡아둬야 될 거. 그냥 더하고 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등식은 뭐 할 수 있다? 등식은 변형이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식은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서 다른 모양으로 바꿔서 푸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머릿속에 딱 박아주세요. 알겠지? 그래서 요 등식의 성질 4가지와 등식에 관한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해야지 방정식을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알겠지?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등식하고 이제 등식의 성질까지 우리가 내용들을 이해를 했는데, 자, 이제 방정식이라는 게 왜 나오고 선생님이 앞에서 등식을 왜 설명했는지 이제 여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갈 겁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라는 걸 얘기를 해줄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방정식이라는 거는 뭐 용어는 굳이 몰라도 돼, 니네가. 근데 많이 봐왔던 거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냥 이런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여기에 값이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모르는 수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식, 이런 걸 쉽게 방정식이라고 해요. 물론 모르는 게 들어갔다고 다 방정식은 아닌데 니네가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거 들어가서 네모는 얼마냐 3 이렇게 해서 구하는 이런 문제들 있지. 어떤 수 문제로 많이 풀어봤을 거야. 어떤 수에 5를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빼서 6이 나왔다 뭐 이런 거. 그런 걸 가지고 식을 세웠을 때 만들어지는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 그럼 방정식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 요 눈이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 네모도 하고 그냥 이렇게 나오면 못 풀겠지? 그래서 방정식은 반드시 눈이 들어가야 된다. 는 얼마 이렇게 나와줘야 돼. 맞지? 그래서 요 방정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앞에서 배웠던 뭐다? 그렇지. 등식이야. 얘도. 등식의 한 종류야. 는이 들어간 굉장히 많은 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방정식이라는 식이 있는 겁니다. 알겠지? 그러면 방정식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자, 방정식이라는 거는 네모에 따라, 네모라고 할게. 이제 모르는 수예요, 이거. 네모에 들어가는 수에 따라 참 또는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 참이나 거짓을 판단이 가능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말이 조금 어렵나? 자, 이 네모라는 거는 모르는 수라고 해서 그 미지수라는 용어를 써. 미지수. 미지의 수. 네모는 미지수. 나중에 가면 니네가 아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제 x라고 해서 배우게 되지. 이거는. 그래서 자, 이 식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볼게. 자, 선생님이 만약에 요 네모에 4를 집어넣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4 더하기 2는 6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는이 성립 안 하지? 는 들어갈 수가 없지. 같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4 들어가면은 이 식은 옳은 식이 돼? 거짓인 식이 돼? 거짓인 식이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판단이 가능해. 자, 여기다 4 넣으면은 이건 안 돼요. 자, 그럼 3 넣으면 어때? 3 넣으면 5는 5.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 네모 미지수 자리에 들어가는 수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하게 판단이 되는 그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는 요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은 참이 될까요? 그런 값을 찾아내는 문제들이 출제가 돼. 알겠지? 그래서 방정식은 참거짓을 판단이 가능한 식이며 우리가 이제 이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요 네모에 참이 되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찾아내는 거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뭐 개념은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에 관해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궁금한 내용 이 네모를 어떻게 찾아낼 것이냐 이 네모를 어떻게 찾아내줄 것이냐 자, 잘 봐. 자, 선생님이 쉬운 예로 아까 했던 거 그냥 계속 해볼게. 너무 쉬우니까 조금만 길게 해볼까?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4를 했더니 50이 나왔어. 자, 이런 걸 한번 풀어볼게. 식이 길지 않으므로 아마 니네가 머릿속으로 풀어도 금방 될 거야. 그치? 여기에 23 들어가면 되겠지? 23 곱하기 2는 46 더하기 4 하면은 50 나왔거든. 맞지? 근데 아까 우리 혼합계산 풀어봤잖아. 그렇게 긴 식이 나왔을 때 어떻게 찾아갈 거냐고, 그걸. 하나하나 때려 맞출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잘 봐. 선생님 여기 뭐라고 써놨어?
등식의 성질을 한번 이용해보자. 자, 방정식은 는이 들어간 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곱해도 되고 0이 아닌 수로 나눠도 돼. 맞지? 즉, 이 식을 변형을 시키는 게 가능해. 맞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어떻게 변형을 시킬 거냐? 이렇게 변형을 시킬 거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요게 뭐 들어가냐지. 즉, 이게 네모가 뭐일까요?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좌변에서 요 네모만 남겨놓고 곱하기 2와 더하기 4를 없애줄 거야. 없애서 쭉 해서 네모만 남겨놓고 이게 이쪽에 뭐와 네모가 뭐와 같은 관계인지를 찾아낼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지금 선생님 한 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뭐를 찾아낼 거다? 여기에 들어갈 네모와 그 옆에 뭐가 같은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가는 거라고. 식을 변형을 시켜서. 이해됐지? 자,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봐. 자, 네모에다가 지금 현재 곱하기 2하고 더하기 4를 했지? 그러면은 마지막에 계산한 요 4부터 없애 나갈 거야. 왜?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네모만 남겨놓기 위해서. 그럼 이 더하기 4를 어떻게 없애줄 거냐? 더하기 4에다 뭐 하면 0 되니? 반대로 하는 거. 그렇지? 빼기 4를 해주면 되겠지? 자, 요 더하기 4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쪽 좌변에다가 빼기 4를 할 거야. 그럼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뜻인데 여기다 빼기 4를 하면 돼? 이 식이 이상해져 버리지? 다른 식이 돼버리지? 그래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여기도 빼기 4를 해줄 겁니다. 이해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다가 양쪽 변에 빼기 4씩 하면은 이 식이 변형이 돼 모양이 조금 짧아져. 이건 없어지면서 네모 곱하기 2는 50 빼기 4, 46 이렇게 줄어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썼던 식이 이렇게 짧아졌어. 그래도 답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양쪽에 똑같이 해줬기 때문에 등식 자체가 여전히 성립한다고. 그래서 아까 그 식을 이렇게 줄여놓고 풀었어. 여기까지만 줄여도 답이 그냥 보이지?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면 자, 이제 곱하기 2를 없애줘야 돼. 그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나누기 2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없어지고요. 얼마가 남아? 네모만 남게 되지. 그럼 요 네모는 얼마야? 23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식을 다 줄여가지고 이 네모가 뭐랑 같아? 이렇게 찾아내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 개념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식이 복잡할 때는 그 네모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것들 하나하나 지워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양쪽에 똑같이 해가면서.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길게 뭔가를 한번 해봅시다. 길게. 뭘로 해볼까?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써볼게. 네모 곱하기 3 빼기 40 곱하기 3 더하기 2는 뭐 나온다라고 할까? 뺐을 때 6 나온다라고 할까? 자,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자, 먼저 계산 순서를 보니까 둘이 곱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야겠네. 곱하기 먼저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 2를 더했네. 그 다음에 둘이 뭐 했더니 뺐더니 6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40 곱하기 3은 계산이 되지. 얼마? 그렇지. 120. 그 다음에 더하기 2하면 얼마야? 이렇게 122가 나와. 즉 네모 곱하기 3에다가 빼기 122를 해줬더니 6이 나오는 식이 된 거네. 맞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를 해봅시다. 자, 곱하기 3에서 빼기 122를 했는데 6이 나왔어. 그럼 뭘 해줘야 돼? 그치? 여기서 122를 양쪽에 더해줘야겠지?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돼? 여기다 쓸게. 네모 곱하기 3은 128 이렇게 나오게 돼. 이해됐지?
그러면은 얘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쪽에 어떻게 해주면 나누기 3씩 해주면 되겠네. 됐어? 그럼 M은 얼마 나와? 자, 128 나누기 3은 안 나눠 떨어지지? 그냥 일단은 나중에 배우니까 이거 써줍시다. 뭐 요런 계산한 값이 나온다라는 거야. 실제로 니네가 풀 때에는 나눠 떨어지는 값이 딱 나오게 됩니다. 알겠지? 이건 선생님이 뭐 숫자 나눠 떨어지는 거 생각 안 하고 이미도 써본 거라서 그냥 이렇게까지만 냅둘게.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 있는 것부터 없애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양쪽에 똑같이. 됐지?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니네가 많이 틀리는 게 있어. 많이 틀리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해보자. 간단하게 해볼게. 요런 거. 이런 거를 보면은, 자, 이제 네모만 남겨놓고 싶어. 그러면 네모에서 빼기 2를 했으니까 얘를 없애줘야 빼기 2가 불필요하지? 그러니까 뭘 해주는데? 더하기 2를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어떻게 돼? 아, 네모는 8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볼게, 선생님이.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걸 풀어볼게. 그럼 니네가 너무 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꾸 풀다 보니까 나는 네모만 남겨놓고 싶어. 그럼 뭐 했어, 현재? 빼기 12 했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2를 해버리는 거야. 12를 뺐으니까 난 12를 더해서 이거 없애줘야지 하고 더하기 12. 그럼 네모는 얼마? 16. 이런 이상한 답이 나와요. 네모에다 16 넣으면 돼? 12 빼기 16인데? 안 되겠지. 그럼 이게 왜 틀렸을까? 왜? 어디서부터 틀렸을까? 잘 봐. 자, 얘는 빼기 12야. 빼기 12. 빼기 12. 그러니까 더하기 12를 해주면은 2를 뺐다가 2를 더했기 때문에 0이 돼서 없어져. 그런데 얘는 빼기 12가 아니라 12 빼기야. 12에서 얘를 뺀 거라고. 12에서 얘를 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수에서 12를 뺀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하기 12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요? 자, 얘는 12에서 얘를 뺐더니 4가 나왔지? 그러면은 그냥 12에서 얘를 빼줘야 돼. 선생님 헷갈리는데요? 12에서 4를 빼줘야 돼. 그래야지 얘가 나와. 8. 맞지? 그러면 이걸 등식의 성질로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잘 봐. 자, 빼기 네모일 때에는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더하기 네모를 해줘요. 빼기 뭐.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양변에 더하기 네모를 해주는 개념이야.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없어지고 12는 4 더하기 네모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 더하기 네모. 선생님 얘는 4 더하기 네모나 네모 더하기 4나 똑같지? 그러니까 4가 더해진 거지?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4를 빼줍니다. 그럼 4가 없어지고 여기 똑같이 4를 빼줘서 네모는 8 이렇게 나오는 원리야 원래는. 그래서 네모를 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걸 해줘야 된다. 12 빼기 4를. 이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자, 우리가 이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풀 때에는 네모만 남기고 어쨌든 다 없앤다. 됐지? 그럴 때 빼기 2는 거꾸로 해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에서 빼기 네모가 될 때, 빼기 네모가 될 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빼기 12가 아니라 12에서 뺐을 때만 조심하면 된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 그냥 여기서 얘를 그냥 빼주면 된다. 원래대로. 여기 있는 거에서 얘를 그냥 그대로 빼줘라. 그럼 이 답이 나온다. 요거를 기억을 하면 됩니다. 됐니? 그러면은 이게 빼기뿐만이 아니라 나누기도 그래요. 나누기도. 이제 뒤에다가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한번 보면서 제대로 정리를 해봅시다. 자, 무조건 반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지. 자, 이걸 한번 풀어볼게. 네모 빼기 오니까, 자, 얘는 빼기 오니까 5를 뺀 거야. 그러면 5를 없애줘야 돼. 5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뭐 해주는데 더하기 5, 더하기 5씩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없어져. 그러면서 네모는 7 이렇게 가능하지?
그런데 12 빼기 네모야. 그럼 난 12를 없애주고 싶어. 12를 없애주고 싶어. 근데 이거는 빼기 12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어떻게 없애야 된다? 12 빼기 7을 해주는 거야. 그냥 12 빼기 7을 그냥 해주는 거야. 그러면 네모는 얼마가 나와? 5가 나오겠지. 맞지? 그래서 주의하라는 뜻이야. 주의하라는 뜻. 그래서 빼기 네모일 때 조심해라. 빼기 네모일 때 조심해라. 이 원리는 어떻게 된다고? 원래 더하기 네모씩 해줘서 더하기 식으로 바꿔서 푸는 거다. 그럼 이렇게 없애주고 12는 7 더하기 네모. 그럼 여기서 7을 빼주면 양쪽에 여기는 네모. 이렇게 나오는 원리야. 그래서 결국은 뭐를 해야 된다? 12 빼기 7을 그냥 해야지 네모가 나온다. 그래서 주의할 거 뭐 조심해라? 요거 조심하세요. 빼기하고 뒤에 모르는 거 나올 때. 빼기하고 뒤에 모르는 거 나올 때는 12를 없애준다고 빼기 12 더하기 12 하면 안 돼. 알았지? 3번 강조했다. 자, 그 다음 나누기 한번 봅시다. 나누기. 여기 뭐 했어? 나누기 4 했지? 나누기 4. 그럼 이거는 곱하기 4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가. 맞지? 없어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4 하면 얼마 나와? 48. 검사는 반드시 해보세요. 집어넣어보면 돼. 48 나누기 4는 12. 성립하지?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네모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네모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 12가 아니다 이것도 맞지? 그러면 난 12를 없애주고 싶어. 그냥 12를 계산하고 싶어. 어떻게 계산해야 돼? 12 나누기 4 해버리면 됩니다. 정답은 얼마? 3. 간단하게 이렇게 된다. 원칙적으로 한 번만 풀어보면 나누기 네모니까 곱하기 네모를 해서 여기를 없애줘야 된다. 그러면 12는 4 곱하기 네모. 그러면은 곱하기 4니까 나누기 4 해주면은 네모는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얘에서 그냥 얘 나눠주면 된다. 됐지? 사실 이거 우리가 머리를 조금만 쓰면 이거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거야. 여기서 곱하기 네모를 했지? 등식의 성질을 위해서. 그래서 얘를 없앴지? 그리고 이렇게 됐지? 조금만 생각해봐. 선생님 변형시킨 이 식이 뭐랑 똑같은지. 선생님은 지금 등식의 성질형에서 양쪽에 똑같이 곱하기 네모를 한 겁니다. 곱하기 네모를 해서 이렇게 바꿔줬어, 식을. 자, 바꿔주고 보니까 뭐랑 똑같아? 그치? 검산식이야, 검산식. 검산할 때 어떻게 했어? 목하고 나눠주는 수를 곱하면 이 원래 나눠지는 수가 딱 나오잖아. 검산식이잖아. 이게 4 곱하기 네모는 10. 검산식도 이런 원리에 의해서 성립을 했던 겁니다. 이제 조금 깊어지지 수학이. 이런 원리 잘 주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남기고 이제 방정식은 쑥쑥 다 없애나가는 과정인데 거기서 뭐를 하자? 빼기 네모나 나누기 네모 나왔을 때 좀 조심을 하자. 얘를 없애는 게 그 계산을 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왜? 11을 뺀 게 아니고 11을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됐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들 한번 풀어보면서 다듬고 마무리를 짓자. 자, 선생님 여기에 이제 두 문제씩 해놨어. 예제 1번. 자, 이제 이런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앞에 혼합계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먼저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쭉 봐. 이렇게 했더니 62가 나왔다. 됐어? 자, 일단 계산 순서를 봅시다. 네모에다 4를 더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 그렇지, 곱하기 8 했겠지? 그 다음에 뭐 했어? 나누기 10을 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줬더니 결과가 22가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쭉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좌변을 네모만 남겨놔야 되지. 그럼 뭐부터 없애줘야 될까? 마지막에 계산한 빼기 2부터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없애나가는 거야. 즉 식을 이렇게 보는 거야. 뭐 빼기 2를 했더니 22가 나왔을까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됐지? 여기가 뭐 나올까요? 이걸 찾아주는 거야. 자, 이제 한 번씩 지워볼게. 빠르게 지워보면 이제 양쪽에 어떻게 해주는데 20 더해주는 거 있지? 이렇게 양변 20 항상 똑같은 수 더해줘야 된다는 거.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이제 머릿속으로 조금 짧게 해보자. 뭐? 더하기 2 더하기 2 해주는데 여기다 더하기 2 하면 어떻게 되니? 자, 항상 이거는 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 다 써주세요.
여기 다음은 좌변이 어떻게 돼? 8 곱하기 네모 플러스 4 나누기 11 이렇게 되겠지? 왜? 이게 사라졌어 이제. 그러면서 여기다 2를 더하니까 얼마? 24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내가 뭘 해줬냐? 양변에 플러스 2씩 해준 거야. 됐지? 식이 조금 줄었네. 자, 그 다음에 뭐 없애줘야 돼? 그 다음 계산했던 거, 마지막에 계산했던 나누기 10을 없애줍시다. 나누기 10이니까 곱하기 10을 함으로써 없어집니다. 양변에 곱하기 10씩 하면 여기에 뭐 남아? 얘 사라지지? 8 곱하기 네모 플러스 4는 이만큼이 얼마? 240이 된다. 240이 된다. 정리됐지? 하나씩 지워주고 있지? 그 다음에 뭐 없애줘야 돼? 곱하기 8 없애줘야 되냐? 선생님 이거 8 곱하기인데요? 곱하기 8이 아니라 자 곱하기 8이나 8 곱하기나 어때? 이건 똑같아 값이. 왜? 2 곱하기 8이나 8 곱하기나 똑같지? 나누기는 이게 성립을 안 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8을 지워주면 돼. 어떻게? 나누기 8을 통해서 지워주면 된다. 양쪽에 나누기 8씩 하면은 자, 이쪽에 뭐 남아? 나누기 8하면 얘 없어지고 네모 더하기 4는 얘 나누기 8하니까 얼마? 30 됐지? 그럼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4만 없애주면 되겠네. 어떻게? 빼기 4 빼기 4 그러면은 정답. 네모는 이 네모는 뭐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느냐? 26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렇게 해서 네모는 26이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됐지? 즉 네모 자리에 26이 들어가면 20이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검토 한번 해봐. 여기다 26 넣고 실제 혼합 계산해서 정답이 22가 나오는지 검토를 해주면 됩니다. 됐지? 자, 다음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 여기. 자,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 자, 계산 순서 5 더하기 4. 이건 답 나오네. 됐지?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하기 네모를 해야겠지. 주의하세요. 계산 순서 소괄호 해주고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오케이. 나누기 3한 다음에 50에서 뺀다. 50에서 이만큼을 뺀 거야. 그 결과가 26이 나온 거지. 됐어? 뭐 지울래? 이제 뭐 지울 거야? 그냥 마지막에 한 50을 삭제를 해줘야 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이게 빼기 50이었니? 아니지. 50 빼기 뭔가 모르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빼기 50이었네, 더하기 50, 양변에 더하기 50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서 50을 없애주려면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 계산을 해줘야겠지. 뭐? 50에서 그냥 26을 빼줘야 됩니다. 50에서 26을 그냥 빼줘야 됩니다. 됐지? 그게 요 부분이 나오는 거야. 됐지? 그럼 자, 50 지웁시다. 50을 지우면 50 지워지고 요 계산을 통해서 여기가 나오게 된다. 그럼 어떻게 돼? 50 빼기 요거 날라가지? 그러면서 뭐만 남게 돼?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4 나누기 3 됐지? 자, 5 더하기 4는 어차피 9니까 선생님 여기는 그냥 9라고 생각하고 푸를게. 지금부터 이런 계산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되느냐? 얼마? 24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을 풀어보면은 뭘 지울까? 네모랑 9랑 곱했다가 3으로 나눴으니까 나누기 3을 지워주면 되겠네. 나누기 3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지워도 되지? 이렇게 곱하기 3을 해줍시다. 곱하기 3 하면 이제 여기는 9로 바꿀게. 네모 곱하기 9가 24 곱하기 3 얼마? 72 이렇게 되겠네. 됐지? 식 많이 줄었지? 그러니까 이 식이 이렇게 줄었어도 답이 똑같다라는 거야. 양쪽에 같은 수를 계속 더해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하기 9니까 나누기 9 하면은 정답이 나온다. 정답 얼마? 네모는 8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방정식을 풀어가는 겁니다. 요 개념 잘 이해를 해두세요. 알겠지? 자,
예제 하나만 더 풀게. 긴 거 이제 최종적으로 긴 거 하면서 요 방정식 푸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숙제 낸 것들 문제 좀 많이 풀어봐서 연습을 좀 해보면 돼. 그리고 요 식을 여러 번, 똑같은 식도 여러 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항상 뭐를 지워져 나갈지 판단을 해야 돼. 그건 계산 순서를 가장 바깥에 있는 것부터 지워 나간다. 자, 그럼 5 곱하기 네모 해야 돼, 맞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3 곱하기 6 해야 되네? 그런데 이런 거 계산 되잖아. 이런 거 그냥 써주면 됩니다. 이제 3 곱하기 6 해야 되고, 둘이 빼야 돼. 그 다음에 108 나누기 9 해야 되네? 나눗셈. 그 다음에 여기 나누기가 또 있지? 28 나누기 7. 그럼 여기서 계산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니까 시간 긴데. 자, 계산을 해볼게. 자, 3 곱하기 6은 얼마야? 18. 그 다음에 빼기 5 곱하기 네모. 됐지? 18 빼기 5 곱하기 네모. 그 다음에 여기 108 나누기 9는 얼마 나오니? 12 빼기.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28 나누기 7이니까 더하기 4는 13. 그렇지. 여기까지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10이 많이 줄었네. 그럼 계산 순서가 다시 얘네 둘이 하고 18에서 뺐다가 어떻게? 12에서 빼주고 더하기 4를 하는 거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를 지워줄까? 자, 처음에 4 지워줘야겠지. 그럼 양쪽에 어떻게 빼기 4를 통해서 지워줍니다. 빼기 4를 통해서 지워주면은 좌변은 12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곱하기 네모 이렇게 변하고요. 4가 없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빼기 4하면 얼마? 9. 그치?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12 지워줘야 되지? 근데 12 어떻게 주의해야지? 빼기 12가 아니라 12 빼기입니다. 12 빼기 뭔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놈을 계산을 할 때는 요 값이 어떻게 된다? 12 빼기 9를 해야 된다. 12에서 9를 빼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18 빼기 5 곱하기 네모가 얼마다? 3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뭐 지워줘야 되니? 둘이 계산하고 18에서 빼준 게 3이지. 또 그 계산 나왔네. 18을 없애줘야 되는데 빼기 18이 아니라 그냥 18에서 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갈 때 계산을 뭘 해줘야 된다? 18 빼기 3. 그럼 얼마야? 5 곱하기 네모는 18 빼기 3 얼마? 15가 나옵니다. 됐지? 그럼 마지막에 5 없애줘야 되니까 곱하기 오니까 그냥 나누기 5. 그래서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치? 자, 이 식들 잘 살펴보시고요. 집에 와서 충분히 집에서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써놓고 거꾸로도 쭉 풀어보고 답 나온 게 맞았는지도 한번 집어넣어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치?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혼합계산 배웠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 자, 이 방정식은 내가 다음 시간에 뭐를 해줄 거냐? 지금은 이제 네모가 하나 이렇게 들어간 방정식을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바로 선생님이 뭘 해줄 거냐? 네모가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뻥뻥 뚫려 있는 그런 방정식을 나하고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 내용 필수입니다. 이 내용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로 다음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이제 좀 더 어려운 형태, 네모가 여기도 뚫려 있고 여기도 뚫려 있고 하는 거를 한번 풀어줄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 완벽하게 숙지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용이 결국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여러 번 좀 풀어봐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하고 이 방정식 수업을 딱 마칠 때쯤이면 너희들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식만 세워져 있다면 네모는 다 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면은 그게 완벽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지? 자, 오늘 고생했고요. 여기까지 복습 완벽하게 해주세요.